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력의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15일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15일언의 제일 마지막이었던 금화정력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11일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15일언하고 11일언하고 비교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력의 이 15일언이라는 것은 식과 오가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식과 오가 하나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천지가 하나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의 상편입니다. 자, 정력의 상편이고 11일언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일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과 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11일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력의 하편입니다. 자, 정력의 하편이라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15일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일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1일언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11일언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이라는 건 신무극을 보고 말하고 태극이라는 건 일태극을 보고 말하죠. 그래서 무극이고 태극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고 그러면은 11기체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다시 1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도역생성의 원리 중에 도생역성을 해가지고 10에서 1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기체 원리다. 자, 그래서 이 11기체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면은 천지가 하나 된 말씀이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1일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토육수는 불역지지이니라. 자, 그래서 이따가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1일언의 첫 구절 첫 마디가 십토육수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기10이라 10은 토를 의미하죠. 실은 10은 토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 6은 수를 의미하는데 자, 왜 땅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느냐? 자, 지식기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옥무이께서 지식기토를 해가지고 만물의 생성에 만물을 생성시키고 만물의 생성의 권한을 갖다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땅부터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십토육수는 불역지지이니라 일수오토는 불역지천이다. 뒤에 불역지지고 불역지천이 나왔으니까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천지라고 안 하고 지천이라고 한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열십자, 헛독자, 여섯육자, 물숫자라 십토육수는 불역지지이니라 아니볼자 바뀔역자 갈지자 땅지자입니다. 바뀌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자, 십토육수는 바뀌지 않는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낙서에서 하도로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이 변화되더라도 일육수 자리와 토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낙서에 대한 것만 도상을 갖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서는 하도 낙서를 두 개 다 그려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도는 자, 일육수, 삼팔모, 자, 이칠화, 사구금, 오십토입니다. 그래서 오십토라 무오기십이라는 뜻이죠. 무오기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나누면 여기가 목입니다. 자, 이칠화죠. 자, 오행으로 나누면 오행이 다행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걸 천간으로 말하자면 갑삼을팔이죠. 자, 갑을은 여기고 병정은 여기입니다. 무기가 여기죠.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자, 이 경신이고 여기가 인계입니다. 이래서 선우천이 변화되더라도 이칠과 사구가 자리가 바뀌어서 선우천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칠과 사구가 자리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물론 38목도 변하지 않습니다. 38목도 변하지 않는데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차다. 그러면 먼저 물입니다. 물에서 모든 생명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은 토를 바탕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래서 자, 그 일육수가 이밀계륙, 그래서 이밀계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밀계륙은 변하지 않고 무오기십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는 하늘의 수고 기는 땅의 수입니다. 무는 홀수인 오라서 기수이기 때문에 천수고 기십은 우수 짝수기 때문에 자,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기 때문에 자, 십토육수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십토와 여기가 토의 자리니까요. 그리고 계륙 자리는 이밀계륙이죠. 짝수기 때문에 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오는 홀수기 때문에 이밀은 홀수기 때문에 하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음양의 합덕, 근본의 합덕입니다. 음양합덕, 근본합덕이 이루어짐으로써 만물이 생하고 만물의 생성의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낙서에서 선천 낙서에서 하도 후천으로 넘어오는
선우천 변화 원리에서도 자, 계륙과 무기는 변하지 않는 땅이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십토 육수는 불역지지고, 그래서 자, 십토와 계륙은, 육수는 변하지 않는 땅이요. 일수와 오토는, 일수라는 것은 자, 임의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행으로 딸을 결부시키면 임일입니다. 자, 간지와 오행을 합치면 임일인데, 임일에다가 오토라 저 오행까지 합치니까 일수 오토는 일은 하늘의 수고, 자, 오도 하늘의 수입니다. 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역지천이다. 바뀌지 않는 하늘이다. 선우천이 변화하고, 자, 금화교역이 이루어져도, 자, 십토 육수와 일수 오토는 변하지 않는 땅과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불역지지요 불역지천이니라 바뀌지 않는 땅이요 바뀌지 않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후천의 도상이라고 하는 하도를 오행과 더불어서 결부시킨 도표를 보시고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아, 이걸 이런 말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1일언에 대해서 11일언은 정력의 하편이다. 사전에 미리 15일언과 비교를 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일언이 체라면 11일언은 용이다. 체용의 관계로 보면 체와 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용의 관계로 보면 이것이 본체요, 이것이 작용이다, 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체용의 관계로. 자, 그리고 15일언은 근본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일언은 근본을 설명하고 있고, 근본을 수로 말하면 식과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중심인데 이 근본이라는 게 식과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11일언은 간태가 중심입니다. 간태가 중심이라 상과 팔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간태를 갖다가 역수로 나타내면 자, 38로 나타냅니다. 이래서 저 근본은 식과 오가를 중심으로 하고 11일에는 38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나, 간태를 중심으로 하고 근본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일언과 11일언의 구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더 넓게, 좀 폭넓게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11일언은 간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책력의 도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간지 도수로 가지고 책력의 도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일언이다. 저희들이 앞으로 배워가야 될 11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일언은 식과 일이 하나가 되는, 자, 식과 일이 하나가 되는, 자, 천지용정의 원리로서 신무극과 일태극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신무극과 일태극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무극이 태극이라는 순환의 이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일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도낙서의 합덕작용에
변화 원칙을 설명하는데 하도는 10에서 1로 도생작용을 하고 낙서는 1에서 9까지 역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내용이 바로 11기체 원리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 정리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래서 변화 원칙을 갖다가 말을 한다. 자, 그래서 11이론을 15이론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이 무십이면 무체요. 그래서 1이 무십이면 무체고 10이 무일이면 무용이니 합치면 토가 된다는 얘기죠. 10과 1을 합치면 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일자와 열십자를 합치면 토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처인 토가 되기 때문에 10과 1을 하나로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천인합일이 되라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공간에다가 펼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일언이다. 이래서 15일언은 하늘과 땅의 관계라면 11일언은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일언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천지합덕에 대한 얘기라면 11일언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토육수는 불역지지라. 그래서 복희궤도의 방위는 북곤지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문왕궤도에서는 그 북곤지의 자리에 감수가 자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 십토육수는 생성의 권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복희팔궤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건남 곤북입니다. 땅이 북쪽에 있습니다. 땅이 북쪽에 있는 자리인데 복희팔궤도가 문왕팔궤도로 변화를 하니까 팔곤지 자리에 일감수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복희팔궤도의 팔곤지 자리에 문왕팔궤도에서는 일감수 자리. 자, 구덩이 감자, 물감자라 물을 보고 말합니다. 물숫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팔곤지 자리에 일감수가 이렇게 와서 팔곤의 자리에 일감수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왕팔궤도의 감수가 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토육수다. 이것이 토의 십자리에 육감수가 와 있다는 뜻이라 육감수의 자리다. 그래서 십토육수는 생성의 권원이다. 육수는 만물이 생하는 자리고 그러므로 기십토와 일육수는 바뀔 수 없는 땅이다. 그리고 낙서와 하도의 금화교역을 통해서도 일육수의 자리와 오십토의 자리는 바뀔 수 없는 땅이요 바뀔 수 없는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토육수가 바뀌지 않는 땅이요 또 이 십토육수를 낙서와 하도의 선우천 변화의 도상으로 보더라도 바뀔 수 없는 땅이다. 생명의 근원처다. 바뀔 수가 없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방금 첫 번째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복희팔궤도와 문왕팔궤도에 대한 도상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서와 하도의 변화에 대해서 일육수 자리는 앞에서도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도상의 그림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수오토 불역지천이라. 앞의 구절은 땅에 대한 얘기고 이번 구절은 하늘에 대한 얘기일 뿐 형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도낙서의 얘기를 결부시켜 놨습니다. 이래서 임일수와 무오토, 임일수와 무오토가 어떻게 하늘이냐? 똑같이 홀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수요 오수입니다. 그래서 자, 임일수와 무오토는 변할 수가 없는 하늘의 수고, 일수는 천일 임수를 보고 말하고 오토는 하도낙서의 중궁수로서 생명의 순환을 주재하는 천호 무토를 보고 말을 한다. 이래서 하늘이 수토를 성도한 것은 이 천지인이 임일수와 무오토는 서로 바뀌지 않는 하늘이다. 바뀔 수가 없는 하늘이라는 거죠. 그걸 더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린 것이 하도의 도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의 구절은 십토 육수는 불역지지라 십토와 육수는 바뀔 수가 없는 땅이요 일수 오토는 불역지천이라 바뀔 수가 없는 하늘이다. 그 얘기가 거듭거듭 말씀드렸듯이 두 구절을 합쳐서 설명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임일계륙과 무오기토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뀔 수가 없는 하늘이요 땅이고 땅이며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천정은 계자하고 지정은 벽축하며 추구는 오륙이요 좌우는 일팔이라.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역에 걸기는 압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압축시켜서 표현한 게 많기 때문에 볼 때마다 소통감이 있어서 그렇지 그 압축된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천정이라 하늘천자 다스릴 정자라 하늘의 다스림은 천정은 그 말이죠. 하늘의 정사는 열개자 아들 자자인데 여기서는 저 지지자자입니다. 지지자자 자축이며 진사오미의 지지자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연다라고 하고 지정은 땅의 정사는 자 벽축이니라 열벽자입니다. 지지축자죠. 저희들이 정력제 10장에서 오오라 금화교역이요 비왕테레로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무오가 기십이 친정을 하니 무오가 종공이 된다. 그래서 기십 후천에는 기십이 친이 다스리게 되니까 그동안 선천을 다스렸던 무오가 종공이 됐다. 그래서 무는 바로 선천을 의미하고 기는 바로 후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기십이 친정하니 무오가 종공이로다. 자 그러고 그 다음 구절이 추군이 왕운하니 이렇게 됐죠. 왕성할 운자입니다. 그래서 추군이 왕운한다는 얘기는 성한 기운을 얻는다는 얘기는 축이 정사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천에는 하늘이 정사했는데 후천에는 땅이 정사를 하지 않습니까? 선천에는 양이 다스렸는데 후천에는 음이 다스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는 선천을 의미하겠죠. 축은 후천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다스린다는 건 선천을 갖다가 의미하고 지정은 후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자, 지축의 변화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정력 제10장에서도 바로 오라서부터 공부를 했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점차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 가야 됩니다. 이래서 천정은 선천이요, 계자도 선천이고, 지정은 후천이요, 벽축은 후천입니다. 그래서 축이 정사를 한다는 얘기죠. 축우는 5육이요, 좌우는 18이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에서 설명 말씀을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후천 정사에 대한 얘기다. 천계의자는 선천이고 지벽어축은 후천에 대한 얘기다. 선후천 변화에 대한 얘기다. 선후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5일원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연관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편과 하편이 연결되고 정력 전체를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자, 천정, 계자, 지정, 벽축에 대해서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열리고 땅의 정사는 축에서 이루어짐이라. 선천은 자운이고 후천은 축운이 된다는 것이다. 선천에서는 자가 움직이고 자, 후천에서는 축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하늘은 땅이 있어야 열리고 땅은 만물이 있어야 열린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천정, 계자는 선천이요, 지정, 벽축은 후천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축은 오운이다. 선천은 자운이고 후천은 축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운은 오륙이다. 축운이라는 건 후천 정사요, 달로 따지면 후천 월정사입니다. 달정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축운이라는 것은 후천에서 땅의 정사가 축에서 이루어지니까 후천은 축운이라고 한 겁니다. 후천에서는 축이 움직이니까 축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와 6을 포함육이라고 합니다. 정력에서는 포함육이라고 하는데 제 손을 잠깐 봐주시면 1, 2, 3, 4, 5입니다. 이것은 생수입니다. 선후천으로 따지면 선천입니다. 그리고 5자리에 1, 2, 3, 4, 5인데 5자리를 굽히면 5고 천간으로 따지면 무가 되겠죠. 여기가 5자리고 무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오입니다. 자, 그래서 표면 6자리고 표면 6자리입니다. 표면 6자리고 꼬부리면 5자리고 표면 6자리라 5자리와 5가 6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5가 6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포함육이라고 합니다. 자, 5가 포용을 하고 있는데 6을 머금는다는 얘기입니다. 머금을 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 6을 갖다가 포용하고 있는 것이 포함육이라 5이면서 6입니다. 무이면서 깁니다. 꼬부리면 무고 펴면 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후천 변화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말도 이걸 수지상수라고 합니다. 수지상수에서 비롯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오한극의 5고 후천은 오한극은 5와 6으로 본다. 1, 2, 3, 4, 5는 선천입니다. 편이니까 6이라 후천의 오한극은 5와 6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합육이라고 합니다.
포함유, 5가 6을 갖다가 머금고 있다. 자, 그래서 추구는 5, 6이다. 머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황중월의 채성수도 5와 6이고 무무의 60수의 16궁도 5와 6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정력에서 한극은 선천의 5와 후천의 6이 선천의 5가 후천의 6을 내포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포함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육입니다. 그래서 5가 6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와 6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포함육이라고 한다. 자, 그러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 중에 자, 잘 아시다시피 1에서 10까지가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주역개사상편 9장에서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3, 5, 7, 9는 홀수기 때문에 하늘의 수입니다. 이게 천수입니다. 천수면서 생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 4, 6, 8, 10은 우수입니다. 이것이 우수기 때문에 우수이기 때문에 지수입니다. 지수고 이것은 이룰 성자를 써서 성수입니다. 그래서 천수가 5이요 생수가 5이고 지수가 5이고 성수가 5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에서 5까지가 바로 생수고 6에서 10까지가 성수라는 겁니다. 선후천으로 따진다면 1에서 5까지는 선천이고 6에서 10까지는 후천을 보고 말을 합니다. 자, 표현이 각각 틀려서 그렇지 원리는 다 똑같은 원리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중월의 채성수다. 채성수라고 하는 것은 채가 되는 성수를 말합니다. 채가 되는 성수를 보고 말하는데 황중월의 채성수는 5와 6이다. 그러고 무무의 60수는 16궁에 배열하고라는 데서 무무의 60수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1하고 6궁이라 1하고 6궁인데 저 5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5,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정력에서는 한극은 선천의 5와 후천의 6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포함육입니다. 그래서 축은 5, 6이라 지금은 후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천에서는 채성수도 성수 중에 채가 되는 것도 5와 6이고 자, 16궁도 5와 6이고 한극도 5와 6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구는 5, 6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비롯된 얘기다. 그래서 축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5와 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수지상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자운 자 18이라 자는 선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월정사를 보고 말하고 자운의 수는 18이라 그래서 18에서 1은 저희들이 앞에서 배운 18,
7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은 초하루를 보고 말하고 8은 초파일의 상현달을 보고 말하고 거기에 일주일을 지나면 망을 보름달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이건 달정사의 측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영생수라는 말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영생수와도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영생수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정사로 따지면 바로 1이 사길, 초하루고 8일은 상현달이고 15일은 망월이다. 달정사가 선천달정사가 이렇게 됐죠. 여기가 1일이지 않습니까? 사길입니다. 여기가 8일이죠. 상현입니다. 상현. 여기가 상현달이고요. 이렇게 생긴 상현이죠. 여기가 망월입니다. 여기가 사길이고요. 자, 그래서 1일은 사길을 보고 말하고 8은 상현을 보고 말하고 15 또는 7은 망월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18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정사로 말하면 후천의 선천의 달성사가 사길에서 8일 뒤에 상현이 되는 거. 그리고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기서 하연이 되겠죠. 여기서 하연이 됩니다. 여기서 하연이 되고, 자, 금음이 돼가지고 28, 29, 31, 2, 5일 동안에 달이 보이지 않다가 초3월에 오론, 달의 흔적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선우천 달정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우천 달정사라 여기가 선천이고 여기가 후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우천 달정사를 설명 말씀드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는 자가 움직이는 것은 1에서 8이다. 그 얘기는 바로 초하루에서 상현달 보름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달정사로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18은 복상월 영생수요 5, 6은 항중월의 채성수다. 영생수와 채성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9, 7, 5, 3, 1은 기요 2, 4, 6, 8, 10은 우인이라. 그래서 수는 짜구자와 홀기자, 우수기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은 복상월에 영생수다. 그래서 달이 위로 또 떠오르는 게 복상월이죠. 천심월이죠. 선천의 달입니다. 복상월이 선천의 달이고 여기 보시면 이건 선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 2, 3, 4, 5는 저희들이 아까 공부할 때 성수다. 성수. 근데 성수 중에 복상월의 그림자가 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성수 중에 1을 보고 말을 합니다. 1이 바로
자, 성수의 그림자 영자를 쓴 바로 영생수입니다. 영생수를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시고, 또 오륙은 5와 6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력에서는 한극이 5와 6을 한극이라고 한다고. 5와 6은 이 5가 6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포함육입니다. 그래서 황중월은 최성수라. 그래서 황중월은 후천달이지 않습니까? 복상월은 선천달인 천심월이요. 황중월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달인 항심월을 보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달로 가지고 따진다면은 선천의 달이 바로 천심월이고, 자, 후천의 달이 황중월입니다. 황중월 또 황심월이죠. 그래서 복상의 달이 올라오는 게 천심월이요, 마음속에 있는 황중월이 바로 황심월입니다. 이것이 후천의 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금 앞구절에서 정력에서 5, 6은 바로 자, 한극을 보고 말하고 후천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최성수다. 체가 되는 수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포함육에 의한 5와 6은, 이 5와 6이라고 하는 것은 체가 되는 생수입니다. 체가 되는 성수라 여기는 최성수고 최성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 영자를 썼습니다. 그림자 영자를 쓰고 생수라서 영생수라고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영생수는 바로 1에서 5 중에서 1을 보고 영생수라고 하고, 최성수는 5와 6을 최성수라고 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우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홀수와 기수, 우수와 짝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래서 자, 여기 보시면 9, 7, 5, 3, 1은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라 홀수고 기수라 천수를 나타내고, 2, 4, 6, 8, 10은 2, 4, 6, 8, 10은 바로 우수라서 지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번 대목에서는 최성수는 5, 6이고 영생수는 1을 보고 말하며 1, 3, 5, 7, 9는 기수고 2, 4, 6, 8, 10은 바로 자 우수를 보고 말하고 후천을 보고 말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력 8캐도와 달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각설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각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15일원과 11일원을 갖다가 구분해서 정리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자, 수에 대해서 선천, 후천을 갖다가 짝수와 우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달정사와 결부를 시켜서 구분을 해가지고, 저 11일원의 첫 구절이 지식기토가 나온 이유가, 후천은 땅정사를 중심으로,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일원에서는 땅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선후천이 변화되어 가지고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서 11일을 갖다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다를 설명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일은 전반부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